평범해도 눈이 가는 첫인상이 좋은 사람 2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 잘생긴 남자들 특유의 여유와 태가 느껴져서 같은 남자가 보기에 좀 짜증났던 적 없으세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왠지 느낌이 좋은 사람, 더 자주 보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사람을 비싼 옷보다 더 매력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이미지 트레이닝 받고 있는 아이돌 배우 친구들은 다 이렇게 훈련을 해요. 오늘 이 영상은 분위기가 있고 싶은 남자들에게만 추천드리는 영상이에요. 여기에서 말한 이 분위기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아우라와 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평소에 마초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계속 눈이 가게 만드는 남자의 특징은 뭔지, 분위기와 태가 좋은 남자의 특징이 정확하게 뭔지 알고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말보다 절제된 행동과 호흡이에요. 태가 좋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어떤 제스처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멋있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백상예술대상에서 최근에 박정민 씨가 되게 핫했죠. 기억나세요? 기본 스탠스가 남한테 귀찮고 별 관심 없는데 화사 씨한테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하는 거 다 맞춰주고 씩 웃으면서 계속 봐주는 그 호흡이 설렘 포인트였죠. 다음은 말과 행동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우물쭈물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 쭈구리는 절대 여유 있는 남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착한데 노잼인 사람 있죠. 그 조심스러운 태도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화는 직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하는 거예요. 이러면 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하기 어렵죠. 이성관계에선 더더욱이고 우리가 썸 탈 때 계속 조심스러워하기만 해봐요. 그냥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는 소극적인 태도는 여자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감정이 풍부하고 뛰어난 공감 능력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계를 더 짙게 깊게 만들고 싶어서 공감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의 감정을 억지로 따라하려고 느끼려고 한단 말이죠. 상대방과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맞장구 치는 거는 진정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어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감정을 비슷하게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감정을 1에서 10까지 폭발시킨 뒤에 역으로 10에서 1까지 천천히 내려오면서 표현을 하는 훈련을 하겠죠.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기관리는 사실은 부차적인 거고 진짜 정수는 이 분위기와 태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설계된 잘생김이죠. 근데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목구비가 잘생긴 존잘남이 아니라 그 아우라와 카리스마 때문에 잘생겨 보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박정민 씨도 작품을 들어갈 때마다 안 들어갈 때와 온오프가 되잖아요. 잘생김을 장착한다 그러죠. 애초에 설계된 잘생김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장원영 씨, 닝닝 씨의 손 모으고 있는 이 애티튜드, 태죠. 배우들, 아이돌들이 공식 석상에서 그 걸음걸이, 눈빛, 시사회에서 여유 있는 말투와 포즈, 호흡, 이게 다 훈련받고 설계가 됐다는 거죠.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를 드리면 저는 배우고요. 여기 이 채널에서 남자 주연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광고로는 펩시콜라와 갤럭시를 광고를 했었고요. 영화제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이 제가 만든 액팅 스쿨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감정, 눈빛, 태, 말투, 호흡, 우리가 제일 많이 보던 작품, 그 인물, 캐릭터 분석을 통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직접 연기를 한번 해보면서 적용해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고요. 한국경제TV 피해게임3 현업으로 계신 아나운서께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달력 클래스를 맡아주실 거예요. 외모만 갖고서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현재 아나운서분과 진행하고 있는 이 온라인 액팅 스쿨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는 부담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고요. 온라인으로 이런 클래스를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보기 드문 기회일 거예요. 다음 기술을 또 오픈할지 모르니까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히려 행운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이 옵션도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칭찬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칭찬받았을 때 아유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는 반응은 그 칭찬해 준 사람을 오히려 머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칭찬을 적게 받아본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받는 그 칭찬이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칭찬을 적게 받아본 사람일수록 그 남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다는 확신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칭찬받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인기 많은 남자들은 안 그래요. 겸손한 거랑 칭찬을 잘 받는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죠. 상대방에게 칭찬을 기분 좋게 받고 그 받은 만큼 기분 좋게 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 감정적인 충돌이 생길 것 같은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응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감정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불만을 막 우후죽순으로 막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먼저 우리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그 대화의 흐름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좀 분위기가 환기가 돼요. 좀 누그러들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먼저라는 말은 상대방을 나중에 듣겠다라는 뉘앙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거를 직접적인 거절이 아니라 잠시 대화를 멈추는 그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다음은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을 매너 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을 하기 전에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아니면 나 너한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 나 너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라면서 잠깐 그 호흡을 줘요. 잠깐의 그 포즈를 주는데 그게 사람을 굉장히 집중시키거든요.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좀 누그러뜨립니다. 이렇게 질문 전에 동의를 구하는 행위가 상대방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로 대답을 함으로써 그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착한데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착한데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어렵죠. 그럴 때는 선 넘는 질문에 일반론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야 너는 여자 몇 명 정도 만나봤어? 라고 물어봐요. 너무 쓸데없는 질문이잖아.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나이 때면 몇 명 정도 만나는 게 평균인가요? 라고 대답을 맞받아치는 겁니다. 너무 재미없죠. 그 사람 입장에서 이런 대답이 이렇게 일반론으로 대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팁이니까 적어놓고 한번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긴장되는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 내면이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인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긴장감을 즐기는 사람들이. 왜 흔히 우리가 오디션이나 인터뷰를 볼 때 긴장을 없애려고 하면은 연쇄적으로 긴장감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긴장을 즐기려는 마음가짐이 긴장을 1초라도 빠르게 없애준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 긴장을 즐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기 때문에 심리기법으로 역설의도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할까봐 걱정이 된다면 어떡하지? 실수할까봐 너무 걱정된다가 아니라 실수하면 좀 어때? 어차피 사람은 다 죽으면 흙이 될 텐데 라고 말했던 장도연 씨의 마인드처럼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욕을 먹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 너무 착해서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와 맞닿아 있어요. 자기 주관이 없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착한 사람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 착한 사람, 너무너무 착해 빠졌어,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오히려 도망갈 수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거든. 그럴 때는 택일 효과를 사용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두 개를 주는 거죠. 떡볶이가 있고 순대가 있는데 뭘 먹을래?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정만 상대방에게 넘기면서 자기주도적인 매력과 배려심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대화라도 깊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스몰 토크라고 하죠. 근데 이 깊이감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소스를 물어본다든가, 최근에 대만 여행 어땠어? 최근에 교토 갔다 왔다는데 거기 스시 어땠어?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한번 활용해보세요. 다음은 말을 짧게 끊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짧게 끊어서 하는 게 매력적인 대화의 핵심입니다. 가끔 말을 되게 장황하게 쓸데없이 길게 느려뜨려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지루하고 무슨 말 하는지도 사실 모르겠거든요. 이런 사람은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사실 친구들도 별로 안 좋아하죠. 뭐 비즈니스에선 더더욱이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라고 오히려 혼날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메타인지라고 할까요? 나는 사실 어떤 생각들을 너무 깊게 진지하게 많이 고민해서 그게 내 단점이야. 근데 그 대신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평소에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사실은 되게 단순해서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어. 나는 되게 웃음이 많아.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야, 너는 뭐 좋아해?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뭐 다 좋아. 너는 여행지 어디 가는 게 제일 좋아? 하면 글쎄 난 다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거죠. 이것보다는 자기에 대한 취향과 자기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한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 다음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한테 좀 끌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물 좀 갖다 줘가 아니라 저 물 좀 갖다 줄 수 있어? 라고 청유형으로 물어보는 거죠. 핵심은 상대방의 장점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엄청 활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정신없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되게 밝고 유쾌한 친구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 따라서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이 목소리는 엄청 큰 요소를 차지해요. 김범수 씨가 노래를 부를 때 잘생겨 보이잖아요. 박정민 씨가 연기를 할 때 잘생겨 보이잖아요. 잘생김을 연기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그만큼 사람한테 엄청 큰 포션을 차지해요. 이 톤을 떠나서 힘있고 단단한 목소리가 사람을 더 다르게 느끼게 만들거든요. 힘있고 단단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왜 아나운서 분들도 많이 하시는 건데 플랭크 자세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복식 호흡이 돼요. 자연스럽게 힘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복식 호흡의 핵심은 배에 일부러 힘을 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발성을 하면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복식 호흡의 핵심입니다. 지금 한번 엎드려서 해보세요. 다음은 대화할 때 아이 컨택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이 컨택을 잘하는 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만큼 아이 컨택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좀 강한 인상을 주고 싶을 때는 눈과 눈 사이에 이 미간을 보면 돼요. 좀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싶을 때는 이 콧잔등을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음은 지적인 사람이에요. 지적인 사람은 뭐 너무 섹시하죠. 뇌가 섹시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다가 인생을 낭비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저것 배워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습득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여기저기서 쉽게 배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더월이나 클래스 101이에요. 여기에서는 그 페이커 씨가 가르쳐주는 콘텐츠도 있고 그 어반자카파의 조연아 씨가 가르쳐주는 보컬 트레이닝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최정상급 멘토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내 취향에 맞는 레슨들을 한번 받아보세요. 다음은 미믹 화법을 쓰는 사람이에요. 미믹 화법이 뭐냐면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다시 똑같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나 다음 달에 대만 가려고 하면 대만 간다고?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세요? 왜요? 이렇게 말하는 게 미믹 화법이에요. 되게 간단한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모르셨다면 지금 한번 주변 사람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스몰 토크와 아이스 브레이킹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에 수줍음이 결합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주도적으로 상황을 리드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수줍음이 덧대어진 그 모습은 상대방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려워하는 느낌까지 주면 약간 큐티 섹시가 있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서 밝게 빛나는데 수줍음이 있어서 약간 귀여운 모습은 상대방에게 큰 매력 어필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나약한 거를 애써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하고 사람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편견을 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솔직한 사람은 오히려 긍정적이고 굉장히 귀여워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솔직한 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인간적인 매력도를 상당히 높여줍니다. 내가 너무나도 떨렸던 상황에는 나 진짜 하나도 안 떨렸어 가 아니라 나 손발 다 떨려가지고 손에 땀 봐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한 걸 정확하게 제대로 사과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훨씬 낫다. 괜히 자존심 부리다가는 본전도 못 챙깁니다. 다음은 매너가 좋은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멋지고 잘생기고 예뻐도 매너가 없으면 안 잘생기고 안 예뻐 보여요. 이걸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지금 내 얼굴에 취해 계신가요? 그러면 매너부터 챙기세요. 매너가 좋으면 외적인 매력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다음은 타인에게 관대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딱 봤을 때 되게 단단해 보이거든요. 마치 버드나무처럼 쉽게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남들이 실수했을 때는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반대로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서 웬만한 말실수나 행동 같은 것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을 했을 때에도 훨씬 더 플러스예요.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를 멈추지 않아요. 네, 오늘 이렇게 평범해도 눈이 가는 사람, 첫인상 좋은 사람 20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땡큐고
내가 좀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개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액팅 스쿨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담아둘게요.